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저를 찾는 환자 중에서 암 환자, 그리고 심근경색 환자, 이런 환자들이 그 중증도 면에서는 가장 심각한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런 환자들에게는 오실 때마다 건강한 음식에 관한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.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화면을 보면서 오실 때마다 교육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신 지식인 환자분들조차 또는 의사 선생님들조차 이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몸에 해로운 음식을 건강한 음식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아주 많았고요. 또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남들도 먹으니까 해로운 음식인지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리고 습관이, 그 잘못된 식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실 때마다 반복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치료도 훨씬 더 빨리 되기 때문입니다. 암 환자, 심근경색 환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. 치료 방법은 굉장히 발전했죠. 하지만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, 안 걸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오늘 정말 암, 심장병, 뇌졸중, 당뇨병, 비만, 지방간, 대사질환, 이런 각종 성인병들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음식, 이 음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 음식이 왜 나쁜지 일단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그 음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좀 먹지 않겠습니까?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의 제목이 이 암과 혈관 질환, 이 음식만 줄이면 대폭 감소합니다.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대폭 감소합니다. 이 나쁜 음식, 이거에 대해서 왜 나쁜지, 어떻게 나쁜지 조금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준비를 먹을 때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가공식품입니다. 가공식품. 가공식품이 해로운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, 이 가공식품의 원료가 이 네 가지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. 밀가루, 설탕, 가공기름, 그리고 첨가물. 뭐 아이스크림이든 빵이든 과자든 뭐 아무튼 가공식품은 기본적인 주 재료가 이 네 가지입니다. 이 네 가지가 다 몸에 해롭습니다. 한 가지 한 가지 다 해롭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공기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서 왜 해로운지, 어떻게,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초대받아서 그 지인 댁에 갔는데,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지인 그 아빠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이 묶음 과자 봉지를 사가지고 와서 딸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. 아빠가 이거를 선물하는 것은 사랑의 선물인데,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해로운 음식을 이 딸에게 주는 것입니다. 이것은 아빠가 이 과자가 몸에 얼마나 심각하게 해로운지 이것을 모르시니까 남들도 다 먹으니까 그냥 사준 것입니다. 정말로 해로운 독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사줄 리가 없죠.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쳐서 계속적으로 그 아이는 이런 과자, 이런 가공식품에 이 탐닉을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을 기르게 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. 이 과자의 성분표를 보면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. 이런 설탕, 밀가루, 그리고 식물성 유지 여러 가지, 그 다음에 이게 경화유가 쇼트닝입니다. 이런 마가린,
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색소나 이런 첨가물들이 있죠. 이런 것들로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쁩니다. 그러니 얼마나 이 가공식품이 심장병, 암의 원인이 되겠습니까? 100년 전에는 심장병이 정말 드물었습니다. 제가 수련받을 때만 해도 그렇게 훨씬 드물었어요. 그 이유가 이 가공식품, 정제탄수화물, 이거를 거의 안 먹었기 때문에,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장병이나 암이 훨씬 더 적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가공기름, 이런 식용유, 씨앗기름, 식용유, 그리고 쇼트닝, 이런 것이 왜 몸에 해로운가요? 4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. 이 가공기름에는 이 트랜스 지방이 있고, 또 제조 과정에서, 기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온, 열이 가해지거든요. 그래서 산패가 됩니다. 활성산소가 생기고, 또 이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 오메가6가 많은데 이것은 나쁜 거죠. 필수 지방산이고 필요합니다. 하지만 많이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많으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오메가6가 이런 식물성 기름에 주로 많습니다. 그리고 그 기름을 추출할 때 쓰는 이 핵산, 이 휘발유라고 그랬죠. 휘발유.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가공기름이 나쁩니다.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오늘은 이 산패와 오메가6, 이것에 대해서 이게 왜 나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산패는 이렇게 그 산소와 결합하면서 그 변질된다는 의미죠. 그런데 이 산패는 이 불포화 지방에 많은 식물성 기름이 산패가 잘 됩니다. 포화 지방은 산패가 훨씬 덜 됩니다. 왜냐? 불포화 지방은 빈자리가 남아 있잖아요. 이중결합. 거기에 산소가 결합을 잘 하거든요. 포화 지방은 수소가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산소와 잘 결합을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, 액체, 이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 산패가 훨씬 잘 됩니다. 또한 식물성 기름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고온 250도 이런 고온을 가기 때문에 또 산패가 됩니다. 이 산패가 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산패가 되는 여부를 볼 때 이 알데히드 케톤산 이것들이 생기거든요. 이것들이 냄새가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.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이 찌들고 떫고 쓰고 이런 맛이 그 다음에 나게 되는데요. 신맛도 나고, 그래서 이런 냄새가 나거나 또는 이런 맛이 난다면 산패된 기름이니까 이런 기름을 버려야 되겠죠.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식물성 기름을 큰 걸 사시면 안 됩니다. 작은 걸 사서 이 올리브유 있죠. 올리브유를 사더라도 너무 큰 거 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소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어떤 기름이든 오래 보관하면 산패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산패가 된 기름은 활성산소와 같아서 이런 발암 가능성까지 있는 것입니다. 이 제조 과정 있죠. 그런 식물성 기름 제조 과정.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트라 버진이다. 이런 거는 괜찮죠. 제조 과정이 그냥 냉압착이니까. 그리고 요리 과정에서 산패가 됩니다. 그래서 튀김이나 뭐 핫도그, 뭐 치킨,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튀길 수밖에 없잖아요. 이게 기름을 이렇게 조금만 쓰고 버리는 거는 너무 이게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. 그러면 반복해서 이 튀기는 과정에서 이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튀김 요리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, 또 오메가3 이 캡슐도 저렴한 거 보면은 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는 산소와 빛 이런 거에 의해서 산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차광을 본인이 하셔야 되고, 이렇게 아주
이 차광된 이런 유리, 또 이 오메가3는 이렇게 낮게 포장된 것을 밖에 내놓지 마시고 이 종이 상자 안에 넣어놓고 한 개씩 빼서 드셔야 된다는 거. 햇빛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열을 했을 때 이 알데히드가 이제 산패가 됐을 때 나타나는 이런 이 부산물인데, 이 보시면 이 옥수수 기름, 해바라기씨 기름은 100배가 증가합니다. 이 180도로 가열했을 때 이 알데히드가 100배가 증가합니다. 그렇지만 코코넛유는 조금만 증가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 180도로 10분을 가열했을 때 코코넛유는 이 정도 생겼습니다. 이 알데히드가. 그리고 옥수수유는 이 정도, 해바라기씨유는 이 정도가 생겼습니다. 20분을 가열하니까 코코넛유는 조금 많고 이 옥수수, 해바라기 기름은 많이 됐고, 30분을 가열해도 코코넛유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, 나머지 두 식물성 기름은 아주 많이 거의 100배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이 코코넛유는 포화지방입니다. 포화지방이어서 산패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. 식물성 기름은 열을 가하면 산패가 된다는 거. 이걸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오메가6입니다. 이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입니다. 오메가3, 오메가6 필수 지방산인데 꼭 필요하다는 뜻이죠, 우리 몸에. 하지만 많이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이제 1대4 이내로, 1대1이면 더 좋겠지만 1대4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는데, 옥수수유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50대1.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옥수수유, 여기 이 빨강색이 오메가3고, 그리고 이 주황색이 오메가6입니다. 그래서 50대1이나 되고, 그리고 여기 콩기름은 오메가3가 이거고 오메가6가 이겁니다.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은 대체로 이 주황색을 보시면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6가 많고 오메가3는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비율이 너무 오메가6가 많다는 거, 식물성 기름은. 그런데 이 오메가6가 이 열, 통증, 염증, 천식, 알러지, 이것의 원인이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세포막인데, 이 세포막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지방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이 수도 없이 이 지방산들이 있어요. 이렇게 꼬리같이 생긴 거 지방산인데, 이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있으면 이런 염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 이런 염증 물질을 그 원인 물질이 오메가6거든요.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염증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메가6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이 염증의 원인입니다. 그래서 오메가6가 많은 이 식물성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붓고, 또 이 피부 아토피, 또 이렇게 알레르기성 결막염, 또 천식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. 이 천식 있는 아이들 자꾸 아이스크림, 과자, 치킨 이런 거 먹으면 이 천식이 절대 낫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또 이 지방간, 성인들 이런, 여기 보면 이게 정상이고 여기 하얀 것이 다 기름입니다. 이 지방이에요, 지방. 세포가 다 지방으로 바꿔져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메가6가 우리 몸에 많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.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은 식물성 기름을 드시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이 식물성 오일을 보시면 여기 들기름, 아마씨 기름, 이 두 가지는 오메가3가 많습니다. 이 연두색 오메가3가, 이 두 가지는 오메가3가 많습니다. 이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식물성 기름은 여기 파란색 오메가6가 많습니다.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6가 많습니다.
그런데 이 올리브유 있죠. 올리브유. 올리브유는 오메가6가 적습니다. 그리고 이 코코넛유 있죠. 코코넛유. 오메가6가 아주 적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올리브유, 코코넛유 이렇게 추천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 이제 많이 추천하는데, 오메가6 적고, 포화지방은 꽤 있고, 오메가9이, 오메가9 이게 좀 많이 있고, 코코넛유는 포화지방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식물성 기름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올리브유, 코코넛유 이 두 가지 기름을 드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몸에 이 피하지방 있죠. 피부 밑에 있는 지방, 거기 세포를 조직을 떼서 지방 조직을 떼서 이 지방 조직 속에 오메가6가 얼마나 있는가, 이 전체 지방 대비해서 오메가6의 비율을 이 조직 검사로 검사한 겁니다.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기준입니다. 그래서 1961년부터 2008년까지 이 오메가6 비율을 계속 검사했는데, 1960년대에는 이 오메가6 비율이 전체 지방에 비하면 약 7%에서 11%, 대략 10% 이 정도였는데, 2010년도 되니까 약 23% 정도 되죠. 그러니까 한 2배가 넘었죠. 그러니까 오메가6 비율이 우리 몸에 많이 있는 겁니다. 어머니 그 모유에서 나오는 오메가6 비율도 올라갑니다.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도 별 다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오메가6가 많아지니까 염증 질환이 많아지고, 또 비만도 일으킵니다. 비만, 당뇨, 각종 염증 질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메가6입니다. 오메가6는 조금만 필요하지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여기 이 침팬지가 있거든요. 침팬지는 이 1960년대나 2010년대나 오메가6가 똑같이 10%밖에 안 됩니다. 침팬지가 동물원에 주로 있거나 또는 야생에 있는데, 그 애들에게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뭐 치킨이나 이런 걸 먹이지는 않으니까 그 침팬지의 오메가6는 동일하게 10%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사람은 23%. 그러니까 이 가공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. 이런 토끼 실험을 했습니다. 토끼 실험. 이 가공기름이 이 토끼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어로 혹시 찾아보시려면 이걸 치시면 그 논문이 나오고, 16주 동안 이제 4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이제 사료만 먹인 군 A군, 그리고 B군은 1시간 가열한 기름을 하루에 킬로그램당 1cc 먹였고, C군은 이제 그 장시간, 여러 시간 가열하면 안 좋겠잖아요. 여러 가지 그 산패가 되겠잖아요. 그래서 1cc 먹였고, 또 D군은 2cc를 먹였습니다. 그러니까 A군이 가장 건강한 사료만 먹였고, B군, C군, D군으로 갈수록 점점 더 해로운 기름을 먹였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. 결과가 정말 엄청납니다. 16주 후에 5가지를 검사했습니다. 그래서 간 기능은 어떤가? 몸의 항산화제 농도는 어떤가? 그리고 이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3회 정도를 보는 기준이 됩니다. 그리고 체중, 그리고 간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. 체중을 보니까 이 A군, 사료만 먹인 군은 체중이 가장 낮습니다. 16주 후에. 그리고 B군, C군, D군, 이 D군이 가장 체중이 증가했습니다. 어떻게 순서대로 딱 맞춰서 이 가장 나쁜 기름을 먹은 이 D군이 체중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, 이 간 기능을 보니까 이제 이 SGPT, 이거 사람한테도 하는 검사잖아요. GOT, 그리고 ALP, 그리고 총 단백질, 알부민, 이런 5가지를 해보니까
이 A군이 88, 그리고 D군이 245,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. 나머지도 똑같습니다. 예, 점점 갈수록 올라가고,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결과가 나오는지. 이거는 다릅니다. 예, 이거는 이 염증을 보는 이 간수치여서 D군으로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는데요. 이 총 단백질과 알부민은 간에서 생산하는 이 단백질인데, 이것은 간이 건강해야 많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. A군이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. 여기 알부민도 마찬가지고 D군으로 갈수록 적게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. 항산화제, 이 몸의 항산화제 농도는 A군이 가장 많습니다. 카탈라제죠.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, 그리고 글루타치온 페록시데이스, 이렇게 세 가지 항산화제가 A군이 가장 많고, 그리고 D군이 가장 적습니다. 그리고 과산화물 있죠. 산패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볼 때 이걸 측정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A군이 과산화물도 가장 적었다. D군이 가장 많았다. 그러니까 산패가 가장 많았다. 이거 알 수 있고, 또 간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 A군은 아주 건강하고, D군으로 갈수록 이 섬유화와 지방간이 증가했습니다. 겨우 16주 동안 이 안 좋은 기름 먹였더니 이렇게나 엄청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간경화가 되는 거죠. 간경화. 너무나 일관된 이런 식물성 기름의 유해성을 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. 실험의 결론은 여러 시간 가열한 기름일수록 많이 먹을수록 이런 모든 수치들이 나빠진다. 일관되게 나빠진다.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.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생산량, 가공기름 생산량이 1909년에는 거의 0에 가까웠는데 2019년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. 엄청나게 증가해서 이게 2,100만 톤일 겁니다. 이게 단위가 100만 톤이기 때문에 2,100만 톤입니다. 이게 각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거니까 훨씬 더 많겠죠. 아무튼 우리 전 지구인들이 이 식물성 기름, 가공 기름을 엄청나게 먹고 있고, 우리가 여행 가서 이렇게 그 맛있는 음식, 튀긴 음식 많이 먹잖아요. 다 이런 이 가공 기름으로 튀긴 것입니다. 너무 이렇게 많이 드시지는 마시면 마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심혈관 질환과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이런 가공 기름, 이것으로 만든 가공 식품, 이것이 이 원인이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 건강하려면은 가공 기름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. 그런데 기름을 먹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기름 섭취량은 권장량보다는 대체로 부족하게 드시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기름은 좀 더 먹어야 됩니다. 그 대신 건강한 기름을 먹어야 됩니다.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, 다음 시간에 건강한 5가지 기름에 대해서 섭취량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